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작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를 리뷰하겠습니다. 본 리뷰는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7월과 안생이라는 그 원작 소설 제목이 7월과 안생이에요. 청산이라는 작가의 네. 작품이고 굉장히 짧은 단편 모음 같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여기서 알 수 있듯이 7월과 안생이라는 두 친구의 얘기고 13살에 만난 두 여자 친구예요. 네. 네. 주동우가 맡은 안생이라는 친구는 가정 형편이 좀 불안정하면서 본인은 좀 자유로운 영혼인 이런 캐릭터고, 마사순이 맡은 7월은 안정된 가정에서 모범적인 루트로 크는 전형적인 모범생 같은 아이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가명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가명은 처음에 7월과 사귀었지만 셋이 함께 놀러간 사건을 계기로 안생에게 끌리게 되고 안생과 서로 좋아하게 돼요. 몇 년 뒤 각자 직장이 생긴 뒤에 그 성인이 돼서 안생과 7월이 서로 멀어지고, 가명은 7월과 사귀면서 안생과 바람을 피우게 되는, 네, 이런 이상한 꼬여버린 관계가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셋의 우정과 사랑이 어, 굉장히 불협화음을 내면서 이들의 성장담이 계속되는데, 결국에 가명이 7월과 했던 결혼 약속도 불투명하게 되고 각자 찢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 셋 중 누군가가 이때를 회상하는 소설을 인터넷에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앞과 뒤에서 봉합해주게 되죠.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두 주연 배우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두 주연 배우는 금마장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했어요. 주동우는 92년생으로 최연소 수상을 기록했네요. 네, 그렇죠. 주동호 배우가 92년생이고 마사순 배우가 88년생. 네. 당시에 둘 다 20대였죠. 네, 영화를 근데 찍었을 때. 92년과 88년생이면 4살 차이인데도 그냥 동갑 친구처럼 네, 동갑 보이네요. 친구처럼 완전 보였죠. 어, 그럼 주동우에 대해서, 즉 안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영화를 봤을 때 열의 여덟은 다 주동우 얘기를 합니다. 주동우라는 캐릭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주동우라는 배우를 발견을 했고, 사실 그 뒤에 나온 영화들도 솔직히 말하면 다 찾아봤어요. 그만큼 이상할 정도의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 배우는. 원래 첫 데뷔를 산사나무 아래서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했는데, 이때가 10대였다 그래요. 10대에 굉장히 해맑은 시골 소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하면서 데뷔를 했다는데, 네. 일단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희극과 비극을 오가는 그 중간 지점에서 떨리는 감정의 연기. 특히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순간 이 두 친구가 싸우는 모든 장면들은 굉장히 열연이 펼쳐지는 연기 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걸 보는 게. 그리고 영화에서의 배역도 캐릭터를 굉장히 잘 살리도록, 그러니까 이 캐스팅을 잘 살리도록 쓰여진 것 같아요. 마치 주동우라는 배우를 위해서 쓰여진 배역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 여담이지만 주동우를 캐스팅할 때는 반대로 캐스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맞아요. 네. 산사나무 아래서의 이미지가 강해서 조금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좀 느껴지는 면이 있었나 봐요, 주동우 저 배우가. 소탈한, 네. 시골에 사는 여자애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저는 이 감독의 신의 한 수였다고 보는 게 그 이면의 얼굴을 발견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겉보기만 살짝 그냥 이 프로필 사진 이미지만 보고 넘어가면 주동우라는 배우는 좀 순박한 시골 안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마사순이라는 배우는 굉장히 도회적이죠. 이미지가 도시 여자 그렇죠. 같고 네. 약간 차가워 보이고, 하지만 연기하거나 말하는 거를 봤을 때는 반대의 얼굴을 보게 돼요.
주동우라는 캐릭터는 어쩐지 제멋대로일 것 같고, 마사순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좀 보수적일 것 같은, 그 겉에 표현되는 얼굴과 이 사람의 말투나 아우라에서 비롯된 이미지가 서로 반대로 가는 거를 굉장히 잘 포착해서 캐스팅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둘 중에 어떤 캐릭터와 연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캐스팅상에서 먹고 들어가는 배역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안생, 네. 주동호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나한테 두 캐릭터의 캐스팅이 다 들어왔다 하면은 뭘 선택하냐? 분명 10중 8은 안생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해요. 왜냐면 이 캐릭터는 굉장히 안정된 세 사람 안에서 탁 튀어나가는 일타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거든요. 자유를 추구하고 바람을 피우면서 둘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그 위험인자로서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이 굉장히 통통 튀는 그 매력을 잘 살린다고 보는데, 저는 반대 부분에서 7월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고급지게 그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7월이라는 캐릭터는 뭐냐면, 안생이라는 애는 이 세 명이 세 또래 친구가 살던 고향에서 제일 먼저 튕겨나가서 온 중국을 여행하고 다니는, 좀 락밴드랑 사귀고 사랑에 빠졌다가 뭐 이 일 저 일 하면서 유랑하는 삶을 살고, 고향 친구들에게는 계속 나 어디에 와 있어 뭐 이런 편지를 보내는 여행하는 캐릭터잖아요. 한편으로 남아있는 7월이라는 거는 이 주동우가 버리고 떠난, 안생이가 버리고 떠난 그 앙금을, 모든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갑갑한 삶이고, 사실은 이 도시에 갇혀있는 삶이고, 루트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간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원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 아니라 타협해 나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안생을 네. 7월이 좋아하는 마음 안에는 동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튕겨나가고 자유를 찾아 방황하는 이 영혼한테 이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가명이라는 남자친구도 바람을 피게 되는 이유가 뭘까? 얘가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나도 일탈하고 싶어서 일탈하는 이 영혼을 동경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고, 둘은 연인이지만 동시에 한 인물을 동경해 온 거죠. 좀 그런 새 관계의 성립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 저는 마사순이라는 배우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그 반대쪽에서 굉장히 무게를 잘 잡아줬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굉장히 억눌려 있지만 속으로는 네가 내 거를 차근차근 뺏어갔지, 내 남자친구를. 편지를 보내서 안부를 묻는 동안 항상 말미에 내 남자친구 안부를 너는 물어왔지라는 걸 계속 앙금처럼 담아두고 있다가 한번 폭발시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친절하고 안생을,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인 안생을 품어주는 캐릭터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해했던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자유를 얘가 누리고 산다는 거. 네. 그리고 누리고 살면서 내 남자친구도 얘 마음도 뺏어갔다는 거. 이 억눌려 왔던 거를 계속 기억해두고 있고, 마음에 그게 독이 돼서 결국에 이 우정이 흐트러지게 되는 그 억눌린 마음을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누구나 주동우를 주목하지만, 안생을 주목하지만, 사실 이 영화만으로 따졌을 때는 마사순이 더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둘의 정말 볼만한 연기 대결이었지만 더 제가 끌리고 이 영화를 참 톤을 안정시켜줬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사순 배우의 연기였어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사실은 둘 다 대체할 배우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 훌륭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7월이라는 캐릭터의 인생을, 현실에서 7월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7월을 응원하게 됐었는데요. 이게 저는 소설 데미안이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미안에 빗대서 말하면 7월은 안정적인 어떤 아폴론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싱클레어에 빗댈 수 있는데 안생은 7월이 보기엔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틀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미안한테 빗댈 수 있겠죠. 그래서 데미안과 마찬가지로 안생은 욕망과 모험을 추구하는 어떤 디오니소스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7월은 나중에 안생이 보내온 엽서에 언급된 장소들을 여행하는 걸로 안생의 그림자를 밟아가면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 그쵸. 영화 그 부분부터 쫙 네. 이게 BGM이 깔리면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네, 이 저도- 해방. 맞아요. 이 7월이가 혼자 고향에서 기다리고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바람피는 남자친구도 돌아와. 그리고 바람펴서 나랑 소원해질 친구였지만 계속 우정을 기억하면서 돌아와라고 했던 그 자아가 결국에 그 알껍질 같은 데를 팍 깨고 나오면서 아니야, 모든 걸 파투내고서라도 나도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내가 동경했던 삶을 진짜 살아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해방감이 가슴속 팍 꽂히는 게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거든요. 네. 지금 알껍질에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데미안의 명대사가 떠올랐거든요.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여야 한다. 그 7월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타입의 사람이지만 이 알껍질을 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깼잖아요. 네. 그 껍질을 깨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평범인 사람인 저 자신은 7월의 이런 노력과 도전들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녀를 더 응원을 하게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 같은 여행을 떠나도 네, 주동우가 연기한 안생은 그냥 해맑아 보여요. 맞아요. 아, 정말 자유를 탐험하는 저런 청춘 같고. 하지만 그 7월을 연기한 마사수는 좀 더 어딘가 울적해 보이죠. 아, 이거를 통해서 내 인생은 자유를 향해 나가지만 난 친구들과 멀어졌구나. 라는 거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꾹 담아 누르면서 가는 그런 이중적인 톤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사실은 7월은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는 사람으로 사실 우리 자신들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중거 집단의 생활 양식을 받아들여서 삶에서 너는 이런 걸 추구해야 돼 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욕망을 하게 되잖아요. 즉 학습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락강의 말을 떠올리자면 개인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근데 이거는 7월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껍질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7월에 더 공감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불꽃 튀는 연기는 그 두 개로 저는 압축하겠습니다. 호텔 식당 씬이 있어요. 와, 그 두 친구가 굉장히 오랜만에 성인이 돼서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굉장히 신나는 분위기예요. 신나고 와 너무 좋아 이러다가 호텔 식당에서 그냥 별거 아닌 메뉴를 정하는데 나는 샐러드를 시키고 너는 랍스터를 시키고 뭐 이런 등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네. 그 약간의 그 다툼 안에는 사실은 지난 세월 전체가 켜켜이 쌓인 갈등이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참고 참다가 이렇게 픽 삐져나오는 그 순간을 두 사람이 연기하면서 그 신경전을 벌이는 그 싸움을 연기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에 20대 배우들이 이런 배우가 있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헐리우드에도 이렇게 연기하는 배우가 있었나. 그 굉장한 저력의 배우들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 샤워기 씬이라고. 그렇죠. 네. 야, 이 씬은 딱 그 도입부부터가 긴장감이 넘쳐요. 남자친구를 외지에 나가 있는 남자친구를 찾아서 그 7월이가 계속 떠나지 않던 고향을 떠나왔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어떤 술 취한 여자를 이렇게 업고 오듯이 부축해서 오는데 그 친구가 바로 자기 평생의 소꿉친구이자 소울메이트인 안생이었던 거죠. 야, 둘이 바람 피는 걸 정면에서 마주치고
그 취한 자기 친구를 데리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샤워실에서 둘이 말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의 모든 구성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면서도 슬펐어요, 동시에. 맞아요. 마지막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욕하고 막 바닥을 보이다가 마지막에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울면서 주저앉는 걸로 그 싸움이 끝나잖아요. 그 모든 걸 원큐에 했다는 거. 원 테이크로. 정말 대단한 연기 대결입니다. 그 장면. 저는 사실 그 장면에서 서로 싸우고는 있지만 서로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단했던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모든 건 내가 준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사랑해줬겠어. 라는 맞아요. 이 문장 그 안에는 대사.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대사 톤이 좀 희한한 게 말이죠. 너 왜 내 남자친구랑 바람 피웠어라고 추궁해야 될 상대방한테 너 왜 나 말고 내 남자친구한테 한눈을 팔어? 라고 역으로 둘의 사랑이 깨진 원인 제공자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고 마치 한눈을 판 그 우정에 깨진 거에 대해서 친구한테 추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못난 남자친구보다 훨씬 소중한 거 이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 톤을 다 염두에 두고 한 연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로맨스와 삼각관계에 대한 영화인지 우정에 대한 영화인지에 대해서 논해볼까요? 사실은 참 중국 영화에서 로맨스라는 장르가 은근히 전통적인 강세입니다. 영화과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만드는 영화들 보면은 굉장히 로맨스가 많고 섬세한 감정선을 다루는데 이 친구들이 특화돼 있어요. 좀 의외인 부분이에요. 근데 아마 그거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중국 영화계에 그 정말 뿌리 깊은 문제죠. 검열. 검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검열에서 가장 자유로운 장르는 뭐겠어요? 로맨스? 로맨스죠. 사랑을 논하는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뭐 국가 전복이나 뭐 이런 사상이 들어갈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정말 관계적인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중국 영화가 로맨스 장르에 특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특이한 점은 아까도 좀 겹치는 부분이죠. 남녀의 로맨스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의 우정을 로맨스처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좀 다시 볼 때마다 독특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저는 중반 이후에 영화 중반 스토리 이후에 7월이 어떤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때 유일한 이 삼각관계에서 남자인 가명이가 퇴장을 하게 되죠. 그 결단이 뭐냐면 결혼을 파투내는 거예요. 이거 뭐 스포입니다. 네, 스포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그 순간에 떨쳐버리고 자, 우리 둘만의 얘기야. 너와 나의 우정의 얘기야 라고 덜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영화가 장르를 결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을 로맨스 영화와 삼각관계인 치정물을 통해서 이입시켰지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둘의 관계입니다. 남자 캐릭터는 여기서 퇴장시킬게요. 라는 양해를 구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영화에서. 네. 이에 대해서 이은선 평론가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토록 농밀한 마음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이의 진정한 첫사랑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내가 온 마음을 내어줬던 단짝 친구라고 정의해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분은 사실 별점을 3개 반을 주셨죠. 네. 안생과 7월은 서로 아끼고 그리고 서로한테 상처도 내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상대방을 찾아가게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나 자신이 바닥이라고 생각됐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들의 신뢰관계는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자신의 폐허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대가 현실에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실 내 인생이 꼬여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동창회 같은데 안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부끄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보여주기용 친구지. 연락도 다 끊고 인스타 다 그렇죠. 없애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친구는 각자가 인생의 바닥이라고 여길 때 서로를 찾아가게 되죠. 맞아요. 그것도 참 좋은 구성이었어요.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실존의 모든 고뇌에 단 하나에 만족할 만한 해답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가명에 대한 감정이 어땠는지에 상관없이 둘의 이런 견고한 마음을 엿보는 것만으로도 안생과 7월이 나눈 마음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칭하는 그 커다란 마음이랑 다르지 않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둘의 사랑 관계 같은 우정 얘기를 성립시켜주는 게 가명이라는 그 남자 친구가 은근슬쩍 퇴장하긴 하지만 굉장히 쓰레기 캐릭터입니다. 맞아요. 로맨스 영화 역사상 드문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두 소꿉 친구를 둘 다 만나면서 바람을 피우면서 둘의 관계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정착하려고 한 그 7월이라는 여자를 또 도망치면서 떠나버리죠. 아, 너랑 결혼하기 싫어 이 한마디 했다고 바로 냅다 좋다 하고 내빼버리는 이 인성. 그러니까 정말 별로 붙잡고 싶지 않은 남자 아니었을까. 둘이 서로 바닥을 볼 때 이 그 가명이라는 남자는 저 지하 바닥에 있었어요. 가장 빨리 제거해야 되는 네.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나중에 그 현재 시제에서 네. 자기 딸을 만나잖아요. 네. 엄마가 누군지 살짝 헷갈려 하잖아요. 아, 네가 엄마 세상에나. 둘 다랑 바람을 폈으니까 그 지경입니다, 이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우리 관객 입장에서도 아주 수월하게 이 캐릭터를 아웃 오브 안중시켜버리고 다 둘의 이 우정 얘기를 집중할 수 있게끔 정말 그 쓰레기적인 캐릭터 설정과 그 연기를 훌륭하게 해준 이 배우한테도 좀 박수를? 적절했대. 예, 적절한 연기였습니다, 그것도. 영화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는 극 중에서 7월이 인터넷에 연재한 소설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를 읽은 가명은 소설의 작가가 안생이 아닐까도 의심을 해요. 안생은 이에 대해 부인을 하며 자기는 소설을 잘 읽지도 않는다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소설의 얘기와 소설 밖의 얘기 이렇게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그냥 드라마적인 로맨스 청춘 장르치고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영화는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말씀하신 대로 작품 속 작품이라는 액자 구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는 영화 속에 나오는 소설 속 이야기인 것과 동시에 실제 이 세 사람이 겪은 과거 시제도 있죠. 현재의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소설 속 과거의 시제. 삼중의 시제를 가지고 계속 그 저글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 안에 미스테리가 여러 개 있죠. 일단 누가 회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7월이야, 안생이야? 그렇다면 7월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미스터리. 7월의 행방에 대해서 나중에는 쫓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현란한 작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성장담이라는 게 밋밋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쭉 시제를 과거에서부터 차례로 보여주기만 한다면 어느 시점에 조금 졸려질 수도 있고 뒤에가 빠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스터리를 넣고 반전도 넣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 딴 시제로 갔다 왔다 하면서 그 복잡한 구조 속의 줄타기를 시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줄타기를 굉장히 현란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스텝이 꼬여버리면 이게 뭔 소리야. 막 따라가기 힘들어지고 동시에 감정선도 순차적으로 보는 거는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감정선도 이렇게 정직하게 쌓여가거든요. 근데 시제를 마구마구 꼬아놓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짜 가짜인지 이 놀이를 할수록 감정선도 엉키기 마련이에요. 어느 쪽에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지 약간 관객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아주 현란하게 잘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는 바인데, 이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도 감정선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잘 타고 가죠. 네. 그리고 점점 이런 구조가 반복될수록 감정선이 쌓여가는 그런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가서는 네. 7월이 그래서 현재 어디에 있을까? 음, 라는 걸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약간 뒤늦게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생이란 캐릭터는 워낙에 떠도는 친구니까 그냥 녹록지 않아도 잘 살았을 것 같은데, 7월이라는 친구는 고향에서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에서 갑자기 팡 튕겨져 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살았을지 굉장히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거 스포입니다. 자, 소설 속 과거와 실제 과거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7월이 죽었다는 거죠. 그쵸. 예, 안생을 찾아왔을 때 사실은 그 가명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고, 그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7월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과거에 이미 죽었고, 소설 속에는 죽지 않은 걸로 묘사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아기를 맡기고 그 친구는 떠났다라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 저는 이 영화가 복잡한 시제를 굉장히 잘 다룬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반전이 그냥 반전이 아니에요. 그냥 미스테리가 아니고 정서적인 동기가 가득 차 있어요. 뭐냐면은 7월이라는 이 친구는 자유롭고 싶었지만 결국에 자유롭지 못한 채 27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바라본 친구가 너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이 작품 속에서만이라도 너한테 자유를 주겠어. 라는 이 다짐을 통해서 그 친구를 살아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는 좀 더 비극적으로 죽었지만, 아니야, 너는 살아있는 것처럼 세상 밖으로 내보내줄게. 라는 이 친구의 염원이잖아요. 그 마음이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죽은 친구를 추모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생은 자기가 7월의 이름으로 소설을 쓰면서 7월이 살아서 어딘가 떠난 것처럼, 자유를 얻은 것처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의 동기가 이 영화의 반전 요소를 만들고 소설의 결말과 실제 결말을 다르게 만들어준 그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뽐내기 위한 반전. 자, 관객을 놀래켰다. 너 몰랐지? 이런 반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화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따라가기엔 밋밋하니까 별다른 동기도 없이 그냥 놀래키기 위한 반전을 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영화는 굉장히 점층적으로 쌓여있는 감정이 폭발하는 계기로 그 반전을 쓴 거예요. 감정의 결과물인 반전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반전이라는 게 안생이라는 캐릭터의 성장? 모험을 계속하던 이 친구가 그 7월의 아이를 맡으면서, 그리고 7월을 떠나보내면서 이 마음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성장 영화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장이라는 거는 청년기에 서로를 닮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좀 동경하고 그 사람을 좀 따라해보고, 그러니까 아직 내 정체화가 제대로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모방하는 걸로 그 어떤 성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따라해보면서. 그런 점에서 7월과 안생이 어느 정도 서로를 동경하고 서로를 따라했다. 그런 묘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안생은 떠나잖아요. 이 고향을 떠나서 살지만 동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있고 거기서 남자친구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7월을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바람을 피운 것 같고, 또 7월은 내가 갇혀있는 이 삶이 답답한데 저걸 떠나서 활활 날아가고 있는 안생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닮아가다가
둘의 인생이 크로스가 나잖아요, 결국에. 네. 영화 후반부에. 그러니까 안생이란 친구는 평생 떠돌면서 살다가, 아, 나도 정착할 거야. 되게 순박해 보이는 어떤 남자도 만나서 같이 살고 있고, 우리 결혼할 거야 라고 하고 있고, 7월은 가명이랑 결혼을 해서 정착하려고 했지만, 가명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그냥 떠나.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너랑은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남자친구를 떠나보내고, 식을 신랑이 도망간 것처럼 연출을 한 뒤에 자유를 얻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고향을 떠나겠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이 정확히 반대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영화의 후반부가 더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바로 서로를 닮아가는 점에서의 성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모험적인 성장 스토리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일단 성장 영화나 로드무비 하면, 그리고 특히 여성 서사를 생각하면 한참이 지난 지금도 델마 루이스가 떠오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이 영화도 마치 델마 루이스처럼 오래도록 두고두고 회자될 영화가 아닐까 좀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델마 루이스는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얘기였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 마지막 순간에 자살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그 억압이 너무나도 세고. 근데 그게 그 시대적인 억압이었다면, 어, 이 영화 소울메이트에서의 억압은 좀 더 현대적이고, 현대의 젊은이가 겪을 만한 갈등과 억압, 그런 정도를 지키면서 갔다는 점에서 좀 덜 극적이긴 하지만 더 현실적이었어요. 맞아요. 더 현실에 맞는, 현재 시대에 맞는 성장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중인데 그렇습니다. 기대되는 바와 걱정되는 바가 있나요? 일단은 기대되는 바는 한국 배우들의 도전이죠. 이거는 굉장히 연기력이 필요한 도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섬세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섬세하게 어느 방향을 향해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이 무게를 중심을 견딜 수 없는 지점까지 가서야 서로를 향해 폭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절제와 폭발, 이 연기, 호흡의 조절, 이런 점에서 주동우와 마사순 배우가 굉장히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그거를 한국 배우들이, 한국의 청춘 배우들이 해본다. 이 스토리 안에서. 그런 굉장히 볼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영화가 로드무비로서의 장점이, 굉장한 장점이 있었어요.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나 유랑하고 있어. 고향으로부터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야 라고 할 때에는 정말 멀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이 친구를 당분간 못 볼 것 같아. 끝과 끝이네. 시차도 나잖아요. 그런 나라 안에서는. 근데 그 배경이 한국으로 옮겨왔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이 배경이 제주도라고 해요. 아, 제주도에서 그래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봤자, 강원도? 뭐 강원도, 철원 네. 이쪽까지 간다고 해봤자 사실 맘먹으면 하루면 만나는 거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제한 때문에 오는 그 로드무비적 정서가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의 삶이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도 훨씬 강력하잖아요. 저 카톡방에서 하루면 만나서 바로 연락 주고받을 수 있고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나라도 아니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생각보다 더 큰 난관인 것 같아요. 이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는 거. 그 점에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극복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죠. 진짜 여러모로 극복할 게 많은 환경인 것 같아요. 주동우 배우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단한 배우잖아요. 네. 자기만의 분위기랑 색깔을 갖고 있는데 리메이크작에서 누가 주연을 맡건 주동우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해내고 자기만의 안생을 만들어야지만 이 영화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연기 그렇죠. 비교당하면서. 사실 중국에서 리메이크 드라마가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을 못 이긴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신만의 안생을 만든다면 리메이크작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7월의 역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자신만의 7월을 만들어내기 위해 용기를 내시길 응원합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네. 그 창세기 32장 27절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곱과 천사가 싸우면서 야곱이 천사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모든 제작진이 용기를 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안 주면 안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문장인데. 네. 그럼 이제 별점과 한 줄 평을 해볼까요? 저는 별점 후하게 4개 드리겠습니다. 오, 굉장히 완성도가 역대급인데요? 네, 완성도가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했고, 또 영화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메시지, 영화제에서 주목받는 영화들이라는 거는 좀 그런 메시지를 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면 어렵습니다. 이 검열이 강한 나라의 영화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정과 사랑, 그리고 삼각관계, 성장,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그 드라마에서 굉장한 짜임새를 보여줬고 굉장한 연기력을 보여줬어요. 그 점에서 저는 별점 4개 드리고요. 한 줄 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사랑 이꼴 우정. 네. 적절하네요, 정말. 오늘은 정말 별점 5개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영화였어요. 오늘 저의 한 줄 평은 사라진대도 사라줘입니다. 7월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라진다 해도 너는 꼭 살아내줘 라고 안생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안생의 입장에서는 네가 내 눈앞에서 멀리 사라져도 좋으니까 어디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언제라도 제발 살아있어줘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까 해서 선택한 표현입니다. 오늘 또다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오신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라지는 쪽보다는 살아주는 쪽을 선택해주세요. 우정 영화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